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방에 다녀오는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V 많이 보세요? 네, 그렇죠. 업이 TV 업인데 많이 그러네요. 봐야죠. 예. 당연히. 근데 잘 안 본다 하면 또 이상할 뻔했어요. 아, 예. 뭐 저는 많이 보지만은 예. 사실 이제 TV 종사자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예. TV 이용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예, 지난해 통계를 보더라도 하루 2시간 27분으로 전년 대비 2분 감소했는데 예. 뭐 2분밖에 안 줄었지만은 그 전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TV에 미래가 있는 것이냐, 다들 OTT,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냐, 저희 업계에서 상당히 좀 그렇죠.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OTT 또 모바일 보급 많아지면서 네. 어쩔 수가 없는데 진짜 예전에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서 네. 9시 땡 하면 이제 뉴스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부터 틀어놓고 막 이러던 시절이 이제는 진짜 추억이 뭐 되네요. 기술 발달이 좋긴 한데 예. 예전에는 그렇게 같이 TV를 보면은 그 TV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든지 맞아요. 또 드라마 이제 보면서도. 같은 TV를 본 거에서 낮에 이제 직장 동료나 다음날 예, 너 그거 봤어? 막 예, 이러면서. 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는 각자 보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화제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맞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러면 그 TV라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그럼 타격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네, 일단 OTT로 보시면은 OTT도 어차피 TV로 보기 때문에 그 TV 방송 자체의 이제 세태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태를 하고 있습니다. TV 그 수상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커다란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도 수상기 아주 옛날 말이에요. 대형 디스플레이 판매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각자 이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형 디스플레이로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본다든지 그렇죠. 노트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TV 보유율이라고 하는데요. 94.9%가 지난해 통계인데 전년 대비해서 0.4%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네요. 네,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89%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구에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요.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대형 TV를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저 어릴 적에 한 20인치 TV에서 25인치였나? 29인치였나 TV 바꾸고 나서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예. 와, 우리 이제 부자 된 것 같다 막 그랬었는데 요즘 29인치 TV면 정말 작죠. 예, 요즘은 이제 55인치도 작다고 그래서 TV 시장 대세가 이제 75에서 85인치 정도 그래요? 예, 가고 있고요. 가격도 예전에는 그런 정도면 4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제 1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여전히 글로벌 TV 시장 1위인가요? 네, 여전히 여전히 업체들이 잘하잖아요. 예, 여전히 1위는 하고 있는데 예. 뒤따르는 TCL이라든지 하이센스가 바짝 쫓아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가 전통의 2위로 알려져 있었는데 삼성하고 어떤 때 거의 비슷한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한 4위 정도로 많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간에 중국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따라온 거예요? 중국 업체들 상위 세 회사가 이제 샤오미까지 TCL, 하이센스, 샤오미가 되겠는데 그 회사들 점유율이 30% 넘기 때문에 세 개 합치면요. 삼성과 LG 점유율과 거의 맞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업체들이 그냥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다가 네. 전자장치를 달아서 자기네 브랜드로 파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디스플레이 자체도 엄청 잘 만들더라고요. 네, 특히 LC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중국 쪽으로 거의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국내 생산 기반도 많이 쇠퇴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등이 삼성전자인 건 맞지만 LG는 저 뒤로 이제 밀려나가고 있고 그 사이를 중국 업체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 그래서 LG전자가 2년 만에 최근에 TV 사업 그 부에서 희망퇴직을 했거든요. 50세 이상 또는 맞아요. 저성과자를 상대로 최대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학자금 주면서 퇴직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좀 뭐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뭔가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데 더 우리는 고부가 가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진짜 비싸거나 정말 크거나 최첨단 기술이거나. 네. 근데 이거는 잘 팔립니까? 진짜 최첨단 TV? 예. 특히 이제 대형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LG전자가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BOE라는 회사에서 올레드를 많이 만들고 있긴 한데 그들은 주로 중소형 올레드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레드라든지 또 삼성에서 밀고 있는 그 QD 올레드 그리고 QLED, 그 미니 LED 이런 제품들이 중국보다는 뭐 세계적으로 좀 더 고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도
중국도 많이 따라왔지만은 좀 예.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는 해내고 있는데요. 워낙 그 가성비 또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제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무형의 보조금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중국 정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 그 LED TV 같은 경우에 보면요. 중국산 네. 55인치인데 100만 원도 안 하는 게 있더라고. 막 네. 온라인몰에. 막 그렇게 막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업체들은 조금 더 나은 기술로 앞서 나가는 거고. 특히 디스플레이는 그 선명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명암비도 그렇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지금 대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LCD가 있고 하나는 OLED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대학에서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LCD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왜 LCD를 공부하기로 했냐면은 LCD라는 것이 이제 전기를 가하면은 어떤 안에 있는 작은 입자들이 모양을 바뀝니다. 네. 빨간색, 초록색을 낼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고 뒤에서 이제 흰 빛을 쏘아주면은 아하. 그 바뀐 앞에 모양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작은 입자들이 전기를 쏘아줄 때마다 모양을 바꾸는 것이 되게 귀엽다. 귀엽다고요? 그 거기에 귀여움을 느끼시고 LCD 공부에 이제 매진하신 분이 교수가 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뒤에 앞에 있는 모양이 바뀌어지는 건데 얼마나 정밀하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정밀하게 제어가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LCD의 선명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 OLED는 더 귀엽지 않을까요? OLED 같은 경우는 더 귀엽죠. OLED는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이 아까 그 뒤에서 이제 빛을 쏘아주는 방식이 LCD였는데 백라이트가 필요하죠. 백라이트. OLED는 자체 발광입니다. 예. 그 작은 입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엽고 말씀하신 대로 더 정밀하게 제어가 되고 또 이제 그 반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서 빛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전 그런 건데요. 검은색. 근데 이제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색을 죽여버리면 검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검은색 구현이 더 쉽기 때문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명암비라든지 검은색 밤 풍경 묘사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LG OLED TV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밤 풍경을 많이 그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뉴욕의 밤 풍경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밤 장면으로 가면은 LCD는 뭔가 뿌연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뒤에서 빛이 오니까 그렇죠. 근데 OLED는 완전히 이제 까만 모습을 구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눈으로 잘 보이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정말 어둡게, 밝은 곳만 밝게. 그게 또 기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이 LCD 많이 쫓아오니까 OLED로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갔고 또 업체에 따라서 이거를 OLED라고 하고 QLED라고도 하더라고요. QLED는 정확하게는 그 OLED가 아닙니다. OLED는 아니고. QLED가 사실은 OLED에 점 하나 찍은 거라 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QLED는 LCD 기술에서 발달한 LED TV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다 퀀텀 닷을 넣어서 LCD를 좀 극한까지 개량한 그런 버전이 되겠고요. 삼성에서 이제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워낙 그 OLED를 잘 만들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OLED를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좀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OLED 대신에 이제 그 QLED로 많이 밀었었는데 2022년부터는 삼성에서도 대형화에 성공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QD OLED라고 하는 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OLED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LG는 다 이제 OLED TV로 다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 기업의 OLED 패널 미국 수입을 거의 14년 몇 개월, 거의 15년 가까이 이제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BOE가 되겠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측에서 내세운 그 자료를 보면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든지 또 협력업체 직원들을 회유해서 삼성의 기술을 많이 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국제 그 무역위원회 ITC에서 BOE에서 삼성을 뺏긴 것 같으니 그 미국으로의 수입을 14년 8개월 동안 중단시킨다 이런 예비 판결을 내렸거든요. 최종 판결은 물론 11월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예비 판결대로 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BOE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텐데요. 문제는 사실 미국 안에서 TV를 만들거나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이제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어 수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ITC 그 판결이 이렇게 수입되는 제품에도 해당이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해당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렇게 효과는 없을 수가 있다. 다만 지금 BOE OLED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애플이거든요. 네네. 특히 애플이 저가폰에 이제 이런 OLED가 들어가게 되는데 애플이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왜 중국에서 만드냐 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제 BOE 납품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 좀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뭐 삼성이나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좀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업체들 기술을 뺏긴 게 분명한데 뺏긴 것이 분명한데 미국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수입 억제가 될지 이렇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의 BOE, OLED 패널을 계속 쓰는지 좀 줄이는지를 좀 명확히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TV는 사실 그 우리가 기술력을 눈으로 딱 볼 수 있었던 게 TV의 두께 아닙니까? 두께. 네. 정말 많이 얇아졌잖아요. 예. 얼마나 더 얇아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얇기로는 거의 극한까지 왔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발광하고 있는 OLED 같은 경우에는 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LCD보다 더. 그렇기 왜 때문에. 벽에 벽 거리가 아니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예, 월페이퍼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3mm에 4mm 정도로 얇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와. 다만 가격이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문제는 가격이에요. 네,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것이냐. 지금은 또 사실은 그 대형 TV 시장은 어디까지나 LCD 그 QLED라든지 LED TV 또 미니 LED TV 다 LCD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세기 때문에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사 갈 때 엄청나게 큰 짐이 되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또 OLED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볍지만 훨씬 더 비싸고 또 잘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개량의 여지는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량된다면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V 말고 뭐 빔 프로젝트 네. 이런 걸로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연 이제 TV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아까 좀 더 정밀한 그런 색 표현이라든지 특히 소리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또 평평한 흰 벽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오히려 이제 OLED라든지 이런 쪽이 발달하는 쪽에 더 무게가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체들도 주로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캠핑 가서 보시라. 캠핑 갈 때 이제 OLED TV 싸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 작은 것도 나오니까 가지고 가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TV의 미래, TV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롤러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업체들이 이제 기술 광고를 하려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돌돌 많은 예, TV요.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확산되기는 가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투명 OLE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요? 예, 투명한 디스플레이인데 평상시에는 창문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TV처럼 가는 것들인데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좀 올라간다면은 가정마다 다 창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밤에는 그 창문을 굳이 쓰지는 않거든요. 예. 그럴 때 디스플레이를 바뀐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개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스플레이가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아하. 대중교통 수단에도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 네. 가끔 한 번씩 자신의 그 기술력을 전시하기 위한 용도로는 쓰이는데 아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없고 네. 그 시대가 언젠가는 올 텐데 문제는 역시나 대중화와 가격이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 LCD가 많은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처음 LCD TV 나와서 엄청 비쌌죠. 예,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보여지게 된 것처럼 투명 디스플레이도 기술이 발달하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